사실 대부분의 이혼 소송은요, 감정 싸움이 결부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변호사는 최대한 이성을 되찾고 무엇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혹은 아닌지를 좀 냉철히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이혼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요, 법무법인 세움의 이재훈 변호사님 그리고 정은지 변호사님 같이 모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 주제는 이혼 사건 정말 많이 진행해 보니 이런 경우까지도 보게 된다 입니다. 이혼 사건 많이 처리해 본 저희 세 변호사가 다양한 이혼 사건 진행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인간 군상 그리고 삶의 모습들, 그 와중에 변호사로서 드는 생각, 이런 부분들 허심탄회하게 오늘 수다 형식으로 자유롭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까지 정말 적게는 수백 쌍의 이혼 과정을 바로 옆에서 저희 지켜봤고요. 또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도 참 이거 정말 현실인가? 실제 상황이 맞나? 싶을 정도의 사건들 분명 있으셨죠? 사실 정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딱 생각나는 사건은요, 저희 의뢰인분의 아내가 육아 인플루언서였던 사건입니다. 그 SNS를 이용해서 다수의 남성이랑 외도를 한 사안인데요. 맞아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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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은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 아이 사진을 올리면서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내용을 주로 올리시는 SNS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위 팔로워들이죠. 그 SNS를 보는 다수의 남성들과 이제 원나잇을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계정도 아니고 아이 얼굴을 이제 올려놓은 상황에서 그렇게 부정행위를 했다는 게 사실 좀 믿기 어려운 일이었고요. 네. 저도 황당한 사건들 정말 많았는데요. 오피스 와이프라고 흔히들 아시죠? 오피스 와이프를 둔 남편이 알고 보니 직장 내에서까지 여러 번 성관계를 하며 불륜을 이어왔던 사건도 있었고요. 상간녀에게 몇십억짜리 고가의 집을 사주며 오랜 기간 두 집 살림을 이어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루 다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더 많죠. 하지만 저희가 시간 제약상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요, 전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들 볼 때마다 특히 외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까, 이런 회의감이 정말 깊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외도 트렌드가요,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혼 남녀 오픈 채팅방, 미혼 남녀 오픈 채팅방, 기혼, 미혼 남녀 돌싱 오픈 채팅방, 정말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창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요.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만남 시도도 굉장히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체감하기에도요, 원래는요, 동호회 활동이라고 하죠. 동호회에서 많이들 만나셨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온 양상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DM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회사가 외국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좀 자료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이제 우리 바람피는 사람들이 아신 모양인지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참 대화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걸 악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만 해도 법원을 통해서 자료 확보가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당해본 사람들이 얘기를 퍼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샌가 DM으로 옮겨가 있더라고요. 저도 아내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다수의 남성을 만났다며 의뢰하신 분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그 오픈 채팅방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들은 바 있는데요. 서로가 배우자에게 이런 사실이 탄로나지 않게끔 정말 열심히 조력을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또 누군가가 배우자에게 조금이라도 탄로난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꼬리 자르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주도면밀하게 장소나 시간 이런 걸 정하다 보니 우리 의뢰인분께서도 어떻게든 증거를 좀 잡으려고 장기간 노력을 했는데 조그만한 증거로 잡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책임감 없이 은밀하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확대되면서 외도를 위한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기혼임을 알면서도 그들만의 비밀 용어를 사용하며 만나기도 하고요. 놀랍게도 기혼인 상대방과 만나는 일 자체를 전시하는 그런 오픈 채팅방 공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배우자의 외도로 정말 고통받다가 이혼 결심하신 의뢰인분들을 뵐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정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아직도 저는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와중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정말 많은 이혼 사건 진행하지만
하지만 두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배우자가 가장 나쁜 배우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어린 자녀를 두고 부정행위를 일삼는 배우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혹은 엄마의 다름 아닌 외도로 어린 나이에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들의 고통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오래 가기 때문인데요. 부모의 외도로 이혼을 경험한 가정의 자녀들은 이후 장성에서도 연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상대에 대한 신뢰를 쌓지 못해 좌절감을 토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감정이 가장 안 좋게 헤어지는 케이스다 보니까 그 전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 앞에서도 험담을 하고 또 면접 교섭도 사실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2차, 3차 자녀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 폭력적인 사람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바람을 피운다거나 돈을 안 벌어온다거나 이런 건 사실 우리의 생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폭력적인 배우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경찰 통계를 보면요, 친밀한 관계에서 살인이 일어난 횟수가 192회가 됩니다.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서도요, 정말 기적적으로 생존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는 남편분이 의뢰인분을 선풍기로 수차례 가격을 하고 기절한 의뢰인의 목까지 졸랐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본래 이혼을 권하는 변호사는 아니었는데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의뢰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정도의 폭력적인 상대방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혼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폭력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반복되고 그 수위가 높아지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수차례 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고민 중인 분들을 제가 뵈면 제발 이혼을 진중하게 고민하셔라, 이제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혼을 하려면 사실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도 그렇지만 이혼 조정, 이혼 소송 모두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래서 재판부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 사건을 좀 저희가 생각하기엔 다소 안일하게 혹은 심지어는 엉망으로 진행하는 재판부,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판결문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이제 작성하는 그런 재판부, 저희가 간혹 경험하게 되죠. 네,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재판부가 정말 재판을 하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재판부가 간혹 있으십니다. 저희가 이제 재판에 나가게 되면요, 그날 이제 처음으로 당사자가 낸 서면이라던가 증거를 열어보시고요, 이거를 뭐 전혀 보지 않았다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시기도 합니다. 네. 네, 심지어는 가정폭력 때문에 상대방을 만나기 어려운 당사자에게 직접 조정에 출석하라라고 압박을 넣었던 적도 있고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적 문제를 겪고 있어서 면접교섭을 진행하면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폭넓은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뢰인분들에게는 이혼 소송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하나 모두 본인의 인생을 걸고 진행하는 것일 텐데요. 재판부의 작거나 큰 결정이 이혼 사건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사려 깊고 존경할 만한 그런 재판부를 보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재판부도 원치 않게 경험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혼 소송은요, 이렇게 재판부를 잘 만나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어찌됐건 몇 개월간은 진행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필히 이제는 상대방실도 좀 잘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분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혼 소송은요, 감정 싸움이 결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의 감정에 동화되거나 극심한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분명히 변호사에게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변호사는 최대한 이성을 되찾고 무엇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혹은 아닌지를 좀 냉철히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감정을 그대로 상대방 변호사에게 노출시켜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 뵙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두 변호사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당사자의 감정에 동화된 상태에서 변호사가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일이 산으로 가기 일쑤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결과도 제가 생각하기에 좋진 않더라고요. 과거의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재판부에 감정 호소를 한다는 것과 오로지 상대방과 상대방 대리인을 그냥 적으로 간주하고 감정적으로 사건을 이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사건을 진행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을 비난한다거나 혹은 아주 작은
작은 협조도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변호사실을 간혹 만나 뵙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 경험상 그러한 변론 방식은 적어도 재판부는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나는 일례가 자녀를 급하게 데리고 나와서 아주 어린 친구였어요. 그 우유병이나 그런 신생아들한테 필요한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달라고 상대실에 정중히 요청을 드렸는데 그냥 무작정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죠. 이혼 사건이야말로 정말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에게 맡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확신하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혼 소송은요, 일반 민사 소송과는 달리요, 사안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짚어야 하는 쟁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들은요, 이혼을 많이 다뤄본 사무실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형식적인 법리가 아닌 실질적인 실무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요, 또 이혼 사건에서는요, 증거 신청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 사건에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요, 필요한 증거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당연히 결과도 좋지 않게 나오셨고요. 네, 이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무가 지배하고 있는 이혼 사건의 특성상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꼼꼼히 손을 대야 하고 단순 우기개식 진행은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왜 이 재산을 나눠야 하는지, 나눔의 방식, 재산의 출처 등을 객관적으로 짚어나가며 진행을 해야 하지만 이혼 소송을 단지 감정 싸움이라 생각하고 우기는 전략을 선택하면 결국 패소를 맞이하는 상대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을 결심하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이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 사건을 정말 많이 진행해본 저희 두 변호사님께서 어렵게 이혼 결심을 한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은요, 이혼 소송을 이제 결심하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카카오톡 메시지,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괴롭다고 하시더라도요, 이 카카오톡 메시지에요, 위자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단을 하더라도 대화 나가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너무나도 고통이 된다, 불행한 삶의 연속이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나와 내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꼭 용기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와 하루아침에 헤어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요. 인생의 동반자로 시작했던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고통뿐이라면 과연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웃을 일이 얼마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요즘 마침 미디어에서 헌법이 참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면서 저희가 추구해야 될 가치에도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 제10조를 혹시 아시나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거나 고민 중인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삶이 너무 불행하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인생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해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되찾는 데에는 강한 결단 그리고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찾고 지키기 위해서 내린 강한 결단과 용기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경험한 바 있죠. 불행한 결혼 생활로 나의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예전의 나의 모습을 찾기 어려우신가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감만 가득하시다면요, 한 번쯤 헌법이 정한 개인의 행복 추구권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끝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다면 가슴 깊이 응원해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